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한내과학회 주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상 강의 내용 중 입원 환자 케어와의 관련된 강의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내과학회 주기학술대회의 논문집을 참조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지원 교수님이 강의한 입원 환자의 수액치료와 전해질 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루이드 테러피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디하이드레이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학적 검사와 랩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랩 테스트에서는 시룸 오스몰라리티의 경우 증가하게 되고 시룸 소듐의 경우 워터로스만 있으면 소듐이 증가하고 솔트와 워터로스가 동반이 된 경우에는 시룸 소듐이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비유엔 헤마토크릿, 시럼 크레아티닌, 유린 오스몰라리티, 유린 스페시픽 그래비티는 상승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크게 워터로스와 솔토로스로 나뉘는데 워터로스의 경우에는 수분 섭취의 부족 또는 푸어 드링킹 상태이고 익세시브 스웨이팅의 의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랩을 해보면 하이퍼토닉 디하이드레이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솔토로스는 다이ure틱스 사용이나 다이레아 등에 의해서 수분과 솔트가 함께 소실이 되어 생기게 되겠고 하이포볼레미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와 함께 랩을 해보면 아이소토닉한 결과를 보이지만은 과도한 염분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이포토닉한 디하이드레이션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분에 대해서는 5R이 중요합니다. 리서시테이션, 루틴 메인터넌스, 리플레이스, 리디스트리뷰션, 리어세스먼트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플루이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크게 플루이드는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로 나뉘는데 크리스탈로이드가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크게 셀라인과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덱스트로즈 워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라인의 경우에는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도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보다 셀라인으로 수액 치료를 하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게 더 좋은 예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밸런스드 솔루션을 더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환자에서 밸런스드 솔루션을 사용하면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였고 노말 셀라인에 비해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RCT에서는 노말 셀라인과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별다른 예후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환자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밸런스드 솔루션이 권고되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도 밸런스드 솔루션이 더 우선적으로 권고됩니다. 하지만은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있거나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경우에는 노말 셀라인을 더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콜로이드 솔루션은 주로 알부민이 사용되게 되겠고 볼륨 익스펜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루이드의 이니셜 어세스먼트와 리서시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와 피지컬 이그잼 또는 커런트 메디케이션, 랩 테스트를 확인하게 되겠고 가능한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얼전트한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SBP가 100 미만이거나 하트레이트가 90을 넘거나 카필라리 리필 타임이 2에서 4초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호흡수가 20 이상으로 증가했거나 패시브 렉 레이징에서 반응을 보일 경우입니다. 패시브 레이징은 하지 거상인데 하지 거상을 했을 때 하트레이트나 BP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레이징을 해서 하트레이트와 BP에 호전이 보일 경우에는 더 플루이드를 투여해야 됩니다. 최근에 플루이드는 크리스탈로이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특히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볼루스를 500ml 15분 이내에 볼루스로 주고 리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겠고 리어세스먼트를 했을 때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사용 후 하트레이트나 BP가 호전이 될 경우에는 이 환자가 디하이드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표현이고 그 경우에는 적절하게 플루이드 투여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이드를 투여했는데도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지 않거나 환자의 바이탈에 호전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조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치의 경우에는 과거에 크리스탈로이드보다 부작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용 금지입니다. 알부민 투여는 시비어 sepsis 페이스의 경우에만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미네랄로는 소듐, 포타슘, 클로라이드, 칼슘, 포스포러스,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클로라이드 임밸런스는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위험도가 증가하고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노말 셀라인의 경우에는 시룸보다 클로라이드가 과하기 때문에 노말 셀라인을 과하게 투여하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함께 하이포클로레미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몇몇 관찰 연구에서는 노말 셀라인으로만 플루이드 리서시에이션을 했을 때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발생해서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시행된 RCT에서는 노말 셀라인과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사용군에서 별다른 예후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랩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플루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칼슘 임밸런스는 신경학적 근육의 증상,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고 마그네슘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스포러스 임밸런스의 경우에는 낮은 경우 신경, 심장, 근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mg/dl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 임밸런스도 낮은 경우 신경,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칼슘 대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1mg/dl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스 미네랄 임밸런스는 TPN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환자의 폐혈증 치료는 울산대학교 손효주 교수님이 강의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폐혈증의 정의를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폐혈증은 감염이 있으면서 장기 부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감염의 증거가 있어야 되면서 장기 부전의 증거는 소파 스코어 2점 이상 상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퀵소파는 의식저하, 호흡수가 22회 이상, 수축기 혈압이 100 미만인 경우를 퀵소파라고 하고 이 퀵소파에 해당되는 3개 요인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sepsis를 의심하고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폐혈증 쇼크의 정의는 sepsis, 폐혈증이 있으면서 베소프레서를 사용하고 락테이트 레벨이 2mmol/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원아워 번들은 락테이트, 혈액배양, 항생제, 수액, 베소프레서 사용이 있습니다. 즉 폐혈증 또는 폐혈증 쇼크가 의심될 경우 1시간 이내에 시럼 락테이트 체크, 혈액 배양, 광범위 항생제 투여, 수액 투여, 베소프레소의 투여를 완료할 경우 좋은 예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퀵소파 스코어는 호흡기로는 호흡수가 분당 22회 이상, 중추신경으로는 멘탈 체인지, 심혈관 쪽으로는 SBP 100 이하를 말하고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폐혈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퀵소파는 스페시픽하지만은 센시티비티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싱글 스크리닝 툴로는 적절하지 않고 스크리닝 툴로서는 내셔널 얼리 워닝 스코어인 뉴스나 모디파이드 얼리 워닝 스코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디파이드 얼리 워닝 스코어는 SBP, 하트레이트, 레스피라토리 레이트, 바디 템퍼러처, GCS 스코어처럼 멘탈 체인지를 보는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뉴스 스코어는 SBP, 하트레이트, 레스피라토리 레이트, 바디 템퍼러처, GCS 스코어, 옥시젠 세츄레이션, 그리고 서플리멘털 옥시젠 사용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오렌지 레벨에 해당되는 5에서 6점일 경우에는 병동 의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처방 및 검사를 처방해야 되겠고 7점 이상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septic shock의 정의는 sepsis에 더해서 하이포볼레미아가 없는 상태에서 시럼 락테이트 레벨이 18mg/dl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락테이트는 티슈 하이폭시아 또 티슈 하이포펄퓨전을 반영하는 수치입니다. 즉 septic shock에서 일레스시빌리티와 모탈리티와 연관이 되어 있고 락테이트 레벨을 정상화하는 리서시테이션의 가이드라인, 가이던스, 골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mmol/L 이상이면 2에서 4시간 후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호전될 때까지
리서치테이션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카필러리 리필 타임을 락테이트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겠고 RCT에서 락테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을 목표로 리서치테이션을 한 경우와 카필러리 리필 타임 노멀라이제이션을 목표로 리서치테이션을 한 경우 여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필러리 리필 타임도 락테이트 대신하는 좋은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카필러리 리필 타임 측정법은 손가락을 이렇게 5초 이상 꽉 눌렀다가 떼고 벌퓨전 색깔이 돌아오는 시간을 보게 되고 대체로 2초보다 더 길어지면 하이포펄퓨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블러드 컬처는 가능한 항생제 투여 전에 해야 되겠고 최소 2상 이상의 혈액 배양을 포함한 미세물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후에 항생제 디에스컬레이션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항생제 투여가 많이 지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행하겠고 조기에 항생제 투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1시간 이내 가능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인펙션 소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컬처 결과가 나오면 그 컬처 센시티비티에 맞게 디에스컬레이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칼시토닌을 사용해서 항생제 사용의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SA 리스크가 있는 환자에서만 경험적 MRSA 커버리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psis 환자에서 그람 네거티브 로드가 의심될 경우, 특히 다제 내성균이 의심될 경우 그 멀티드러그 레지던트 오가니즘을 커버하는 2가지 광범위 항생제를 엠피릭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MRSA 커버리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MRSA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 결과 블러드 컬처에서 그람 파지티브 곡사이가 자라거나 MRSA가 자라는 경우가 보고된 뒤에 방코마이신 같은 약제를 써도 여우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MRSA 고위험군에서만 MRSA 커버리지를 엠피릭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fungal 인펙션 리스크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서만 경험적 항진균제 사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리서치테이션은 IV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가능한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액 요구량이 많아지면 알부민 병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투여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페리페럴 바스큘러 레지선트도 블러드 프레셔의 중요한 요인이고 septic shock인 경우에는 페리페럴 바스큘러 레지선트가 떨어지고 카필러리 리키 발생해서 셔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노로에피네프린 같은 약제 투여도 혈압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eptic shock의 주된 패소피지올로지가 카필러리 리키지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폐 부종 그리고 소프트 티슈 부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나쁜 여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부종 상태를 면밀하게 봐가면서 플루이드를 줄 필요가 있겠고 과하게 파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트릭티브하게 플루이드를 주는 요법을 최근에 주로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리스트릭티브 플루이드 스트래티지와 리버럴 플루이드 스트래티지가 명확하게 어느 쪽이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대규모 RCT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나왔듯이 파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너무 지속돼서 폐 부종이나 조직 부종이 심해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할 때는 최근에는 가능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마이살라인의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관련이 있고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RCT에서는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사용군에서 좋은 예후와 낮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 발생률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규모 RCT에서는 두 플루이드 사이에 특별한 여우 차이가 없다는 RCT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권고 수준은 suggest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소프레서로는 노르에피네프린을 가장 먼저 사용하겠고 목표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mHg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을 가장 먼저 사용하되 노르에피네프린을 고용량까지 단독으로 올리기보다는 저용량이나 중등도 용량까지 사용한 뒤에도 혈압이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는 바소프레신을 애드하고 거기에도 BP가 타격고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에피네프린 추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디스펑션, 하이포펄퓨전 지속되면 도부타민 추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베소액티브 에이전트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먼저 사용할 것이냐, 도파민을 먼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RCT들이 시행되는데 여러 RCT 결과 노르에피네프린군에서 서바이벌 베너핏이 있었고 도파민군에서 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지침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우선적으로 1차 베소액티브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겟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도 85와 65 목표를 비교한 RCT가 있었는데 RCT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85 목표군에서 심방세동 같은 합병증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목표를 65mHg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베소액티브 에이전트는 노르에피네프린 펄스트가 중요하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페리페랄로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큰 베인의 경우에는 페리페랄로도 노르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센트럴 라인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노르에피네프린 로나 모더레이트 도즈 사용 후에도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베소프레신 애드를 권고하였습니다. 카디아 디스펑션과 퍼시턴트 하이퍼펄퓨전이 있을 경우에는 도부타민 애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아워 번들을 달성하는 것이 sepsis, septic샷 환자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름 락테이트 측정하게 되겠고 광범위 항생제 투여를 하되 투여 전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하고 광범위 항생제 투여 그리고 저혈압이 있거나 락테이트가 4mmol/L 이상이면 플루이드, 특히 크리스탈로이드,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 수액 투여를 시작하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 65mHg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소프레서 투여를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RBC 수혈의 경우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인 경우에만 수혈을 고려하려고 하였고 마요카달 임팍션 등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였는데 최근에 발표된 RCT 결과 MI 환자가 샥이 생겼을 때도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일 경우에만 수혈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혈당은 180mg/dL 미만으로만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7.5, 7.15 이상일 경우에는 바이카보네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pH가 7.15 미만일 경우에만 바이카보네이트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콜티코스테로이드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베소프레서를 사용하였음에도 노르에피네프린 요구량이 높을 경우에 서제스트했고 주로 IV 하이드로코티손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